서울시 최대 상권이자 넘버원 핫플레이스, 짧은 기간에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마포구 연남동을 아시나요? 앞으로 서울시 이곳에 초대형 상권이자 제2의 연남동이 생깁니다.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그곳이 어딘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연남동은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의선 부지 공원화에 따라 문화 공간이 생기며 상권의 확장으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지역입니다. 공원이 생기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2030의 특별한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경의선 숲길 조성 사업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3년 9월에 착공되었죠. 연남동 가격을 보시면 정확히 2013년 착공 시기에 맞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렇듯 문화공간이 생기는 상업지역은 엄청난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남동은 현재 눈길 끄는 골목길 탑 10 중 2위에 해당하며 투자가치 높은 골목길 탑 10 중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남동의 가치를 정확히 아시겠죠?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에 이러한 연남동이 하나 더 생깁니다. 지금의 연남동보다 가치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이러한 지역을 미리 선점한다면 2013년 연남동을 뛰어넘는 가치 상승을 가질 수 있겠죠. 그곳이 어딘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서울시는 얼마 전 서울 도시계획의 일부인 서울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은 수도로서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오랜 시간 성장이 정체되고 삭막했던 고층 빌딩 숲이 전부였습니다. 앞으로는 도시와 나무 숲이 공존하고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녹지 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미국 뉴욕의 중앙공원은 일자리와 주거 복합 개발로 조성된 공원이며 일본 도쿄의 미드타운 파크는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한 공원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사람들을 모으며 주위 상권이 살아나고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원 녹지 규모는 도시 면적의 3.7%로 세계적 도시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은 녹지를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도심 내 낙후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녹지 공간 확보 전략을 내놓았으며 마포구 연남동 연트럴파크형 도심 선형공원을 조성하겠다 합니다. 개발을 계획하는데 아예 연남동을 예시로 들고 있죠. 주목할 부분인데 이는 서울시에서 제2의 연남동이라 찍어주는 것이죠. 블록별 최소 1개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고 이러한 공원들은 녹지 보행로 등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녹지는 인근 지역까지 확산해 도심 전체를 순환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공원화에 따라 주위 상권이 살아날 것이고 사람이 모이며 2013년 연남동과 같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합니다. 녹지화 계획은 건축 규제 완화 전략과 함께 그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90m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구역 여건을 고려하여 재조정하고 최고 높이도 공공기여와 연계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됩니다. 600%로 제한된 용적률도 개방 공간을 더 제공하는 경우 완화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은 높아지며 공원과 연결된 개방 공간의 확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지며 지금의 연남동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서울시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큰 틀의 도시계획으로 미래 도시를 그리며 국가에서 만드는 개발계획 자료입니다. 도시계획을 분석하면 이러한 개발 정보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면 투자 시점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원 중심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이미 수년 전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개발계획을 언론에서 발표하기 전에 미리 선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행히 여러분은 이 영상을 시청하며 정보의 선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정보를 선점하는 방법인 도시계획 분석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몇 년 전 공개하였던 도시계획, 미래를 선점하는 자료, 서울 생활권 계획과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분석할 자료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입니다. 서울 생활권 계획은 서울시 중간 단위 도시계획으로 서울시에서 만드는 최상위 계획, 도시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계획으로 촘촘하고 세밀한 도시계획 실현을 위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만든 최초의 법정 계획입니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도심권 자료를 분석하겠습니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서 도심권 발전 방향을 설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생활 기반 부분에서 남북 녹지축 및 환상 녹지축 조성 부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종묘에서 한강을 지나게 되는 초록색 라인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지금 포인트 삼아야 할 지역입니다. 개발계획 목표 1의 전략 1-2의
내용을 보시면 지역별 특성 거점 지형 간 연계하여 도심의 주요 축을 형성한다 합니다. 한양 도성의 환상 녹지축, 남북 동서간 녹지 수경축 조성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초록색의 녹지축이 보이시죠? 목표 13을 보시면 도심을 관통하는 생태 통경축을 설정하여 녹색 도시로서 체계를 구축, 남산에서 한강까지의 자연 생태축을 확보하여 조망을 관리하겠다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계속해서 초록색의 개발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각 지역의 내용을 담기에 내용이 방대하며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은 흔치 않습니다. 분명 이 초록색 라인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목표 14의 그림을 보면 청계천, 종묘, 창경궁까지 아예 이 지역을 부분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생태 자연과 역사 문화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보행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합니다. 목표 19에서는 보행 친화도시 조성, 도심권으로 확대를 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종로 일대를 보행 특화하겠다 하며 세운상가 일대를 보행 공간 확대 및 보행 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 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녹지축 지역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간 구조를 보겠습니다. 주제는 생태 녹지축 회복, 연계를 고려한 공원 확보 및 생태 하천의 복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도심 내 녹지축을 조성하여 도심권 역사적, 자연적 상징성 강화, 도심 통경축 조성 및 조망을 확보한다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종묘에서 세운상가, 남산까지 도심 내 녹지축을 연계한다는 것입니다. 경의선, 경원선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은 선형 공원화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울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서 확인했던 그 개발 녹지축과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한양 도성 도심은 세운상가 주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행 중심의 가로 환경 조성 및 공원 녹지, 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해서 세운상가 보행 녹지축 연결 및 건축물을 활용한 문화 거점을 조성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발 녹지축 안에서 중요 거점인 세운상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녹지축을 만들겠다 하며 주변을 문화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의 중구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도시기본계획보다 자세히 나와 있어 지역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 3, 남산과 청계천을 연계한 녹색 생활권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 10을 보시면 세운상가 일대의 녹지 확대를 통한 지역 재생을 하겠다 합니다. 청계천에서 세운상가까지 녹지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지역 재생, 방금 전 제가 설명드린 최신 자료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생활권 계획은 공개된 지 이미 몇 년이 지난 자료입니다. 세운상가 초록띠 공원에서 상가 구간으로 연계한 가로 조성, 단절된 보행 공간을 친환경적 복원을 통해 낙후된 세운상가의 활력 제고, 시민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 마련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죠. 초록색 라인이 있죠. 방금 전 보았던 서울시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그림과 똑같습니다. 이렇듯 큰 틀의 도시계획을 분석하면 향후 개발 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추가로 분석하면 개발 호재의 진행 시점과 투자 시점까지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분석하면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 후 누구보다 빠른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수백 개 이상 만들어 미래 도시개발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도시계획의 존재조차 모르며 안다 해도 그저 현실과 거리가 있는 큰 그림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분석의 깊이에 따라 정보의 선점과 투자 시점까지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 계획을 시작으로 도시계획이라는 투자 방법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전국의 도시계획을 분석하여 미래가치 있는 돈 되는 지역을 알려드립니다. 채널 구독하셔서 돈 되는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